총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신학 공부를 오래 하셨고 앞으로도 또 계속 학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실 텐데 뭐 나눈 말씀 가운데서도 아마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학자가 되기까지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생전 뭐 여러 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외국 신학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얼핏 지금 한 3분 정도 생각나는데요. 네. 한 분은 저는 한 번도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제 박사학위 PhD 논문을 출판했던 볼 지백, 그때는 살아 계셨습니다. 네. 전체 제너럴 에디터로 활동하셨던 마틴 행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네. 복음주의, 독일에 좀 진보적인 학자들이 꽤 많은데 네. 이반젤리커, 복음주의 노선의 아주 대표적인 석학 대가죠. 네. 그분이 썼던 유대교와 주데이즘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책을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네. 그분의 그 광범위한 연구에 제가 압도를 당했죠. 네. 학자는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논문에 또 많이 반영하기도 했죠. 네. 워낙 뭐 뛰어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 뭐 한두 명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뭐 또 존경하는 어른 가운데 한 분은 서정훈 총장님이죠. 서정훈 총장님이 사실 저를 이 학교에 추천을 하셨어요. 네. 지나간 이야기지만 아마 그때 학교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이제 총장님께서 저를 아마 총회에다가 추천을 하셨고 총회 파송된 소위 우리 이사분들, 네. 관선 이사들이죠. 관선 이사들께서 저를 인터뷰하고 나서 그때 이제 만장일치로 뽑아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우리 총장님이 제 4대 총장으로 계실 때 제가 그때 사무처장이었어요. 네. 잠시 학교 문제로 상회하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학교가 좀 어려운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렸더니만 그때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 학교에 총장으로 온 게 아니고 네. 목회자로 왔다. 네. 목회자가 왔는데 한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만약 내가 그것을 저버리게 되면 나는 목회자가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때 좀 학교를 힘들게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을 제가 좀 비판을 하는 입장이었고 네. 그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 신학교의 총장은 과연 어떤 직일까를 그 이후에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네. 저는 여기 우리 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아주 그냥 공부하고 담을 쌓은 그런 학생들도 와서 네. 공부가 이렇게 재밌구나.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나 또 이런 그 경험들 또 교수님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한 지식을 쌓아가는 일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변화되어지는 학생들 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게 네. 진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 학교 학생들이 좀 푸근하게 공부하고 또 알차게 공부해서 세상에 나가서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네. 자기도 변화되었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세 번째 질문으로는 S, 스쿨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속마음 OX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능 방송을 통해서 좀 이런 거 갈수록 보셨죠?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셔요. 네. 지금. 전혀 총장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그래서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먼저 이건 이거 일단 듣는 순간 제가 경기를 느낍니다. 네,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총장님께서 사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속마음 OX 퀴즈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정말로 직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쵸,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총장님 사역하신 지는 몇 년 되셨죠? 10년째입니다. 10년 되죠. 딱 지금 10년. 10년 이제 되셨는데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미주장신 총장직을 수락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당연히. 네, 이거죠. 당연히. 당연히 이겁니다. 네. 당연히 말씀하시면서 X를 들으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당연히 O라고 이제 들으셨고, 아까 앞부분에서 조금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일도 있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이거 괜히 내가 수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뭐 앞에 잠시 언급했지만 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신학 교육 현장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너무 많이 지금 열악해졌거든요. 네. 상황이 학생 유치부터 그리고 펀드,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좋은 인재를 끌어모으는 것, 이게 참 다 한결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20년 전이면 좀 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때 제가 총장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가끔 네.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런 그 경험 없는 사람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학교에 보내셔가지고 이 일을 맡겼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능력의 부재, 능력의 한계, 부재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띄어지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 제 외연이 확장되는 느낌, 제 어떤 캐패시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하는 그 느낌은 같지만 순간순간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이 됐는데요. 최근에 사실 저는 팬데믹 2년 기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캄한 시기예요. 네. 팬데믹 이전 그 시기는 굉장히 전쟁 같은, 네, 그렇죠. 네,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돌아왔으면 또 고민하고 그렇죠. 걱정하고 무슨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그렇죠. 생기고. 뭐 작은 문제 건너뛰면 또 큰 문제가 와닿고 네. 큰 문제 해결되면 또 더 큰 문제가 또 네. 이렇게 직면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참 느끼는 게 이 학교의 경영은 이 총장이 제가 한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고 네. 저는 다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했고 네. 고한 그 결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네. 저와 이 학교를 이제껏 이끌어 주셨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제가 잘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총장직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건 총장직은 좀 명예직 비슷한 거 아닌가, 편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총장 직책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미주장신의 총장직은 어떤 그런 업무가 많나요, 총장님? 총장직이 과거에는 명예직이었죠. 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경륜을 그 학교가 인정하고 네. 모시는 경우 그게 일종의 명예직으로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계시다가 또 정말 은퇴를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신학 교육 환경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네. 유학생 감소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지금 재정적 위기를 경험하니까 신학교도 덩달아 여러 가지 그 기금 조성이 어렵고요. 네. 학생 유치도 어렵고 지금 뭐 앵글로색슨 백인 계열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백인 학생들이 거의 신학교에 MD 과정에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갈수록 신학교의 그 신학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신학의 여건이나 환경이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어려워졌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생각해 이 학교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네. 제가 총장이 되었어요. 네. 실제로 돌아보면. 네. 저도 꽤 오랜 동안 이 학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역사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무능한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 학교에 보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총장이 하는 역할은 가장 크게는 네 가지가 있죠. 학사, 그리고 사무, 재정, 인사,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일이에요. 네. 가장 어려운 게 또 인사, 행정이고 또 재정을 또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죠. 네. 총장이 바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또 지역 교회와 로컬 교회와의 그 관계성을 잘 돈독히 해서 빌드업을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 관계된 모든 그 기관들, 단체들과의 네. 공조도 해야 되고 또 이 학교가 한인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인 사회와의 좋은 그 공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총장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고 또 그렇다고 총장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탁월한 우리 제 학교의 직원들이 다 포진해 있어서 이때까지 그런 일을 그래도 그나마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길 수 있으면 다 챙기는 일이 총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눠주신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제가 또 하나만 더 OX 퀴즈를 속마음 OX 퀴즈를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총장으로서 많이 이렇게 담당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결정권자로서 어떨 때는 뭐 비난이 있더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을 맞습니다. 테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으셨을 텐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미주장신 학생들과 교직원들, 뭐 교수 포함이겠죠. 교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어서 서운했던 적이 있었다. 하나, 네. 둘, 셋. 네. 이건 뭐 100%죠. 네. 우리 송 교수님도 저한테 좀 그런 게 저는 총장님을 이렇게 막 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할 그런 기회가 많지를 네. 않아가지고 늘 이렇게 좀 총장님 그리고 교수 이렇게 공적으로 좀 멀리서 아니, 뵙기 송 교수랑 때문에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제 방에 좀 자주 오셔서 네. 밥도 사줄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그러면 놀러 가도록 예. 할게요. 그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뭐 집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계실 때도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 사람들이 조금 나에 대해서 총장의 위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 직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네. 총장이 마지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음. 총장의 위치는 그런 거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한다면 49대 51, 49%는 저를 반대하고 51 정도가 저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도와준다면 오히려 그것도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다른 직원들과 같이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늘 보면 총장이 그 일을 그쵸. 해야 돼요. 네. 하다 보니까 모든 그 포커스가 저한테 집중되어지고 직원들도 저한테 나름대로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피드백, 그 여러 가지 평가, 또 그 비난의 화살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맷집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때로 저도 데미지를 입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좀 단단해졌죠. 그렇지만 저도 늘 원칙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바른 결정을 늘 내려야 된다 네. 하는 거예요. 네. 만약 그 원칙이 무너지면 기관이나 조직은 망가져요. 네. 예. 그 시스템이 그냥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는 제가 더 힘들어지니까 네. 순간에 욕을 먹더라도 네. 학교는 건재해야 된다. 네. 다르게 학교는 운영해야 된다는 그게 일종의 원칙이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때때로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밤잠도 설치고 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있죠. 그런 순간들이 돌아보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카운트는 못하겠지만 네.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이 뭐 다른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럼 총장님 혹시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모습이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거 혹시 글쎄 우리 직원들이 그런 평가를 해줘야지 정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일단 어필 뭐 평가하든 어쨌든 저희가 글쎄 보면은 뭐 사람이 생긴 게 그렇게 무식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네. 예, 온순하게 생겼는데 제 속에 좀 그 열정이 있어요. 불 같은 게 있어요. 외유내강이라 그럴까? 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뭐 굉장히 많은 미스테이크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늘 제가 늘 그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게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결정 내리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제가 잘못된 결정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살면서 해왔는데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잘못이 있죠. 네. 그래서 제 속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을 붙잡고 이제껏 왔는데 오다 보니까 제 속에 결기가 있습니다. 강한 게 분명히 있고 바깥으로는 순순하게 보여도 제가 최근 많이 저를 자제하지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돌아보면 참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네. 그것이 어떤 제가 다듬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네. 또 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은 분도 있겠죠 분명히. 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분에게는 상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늘 그 디시전 메이커 역할을 하는 모든 기관의 장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아닌가 또 한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제가 상처를 준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A, 아메리카, 미국에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건 본래 우리 없던 질문 같은데 다른 많은 부분도 없던 걸 지금 많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돌발 질문이에요. 네, 미국에 관한 질문인데 저희가 학교 연관된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미주장신대가 이 디아스포라 신학교로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 신학교죠. 한인 디아스포라 신학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죠, 미주장신이? 1977년도에 설립되었으니까 원래가 2021년이니까 44년 있죠. 44년, 네. 죄송합니다. 네, 상당히 역사가 긴 되죠. 그런 신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디아스포라 신학교로서 미주장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 그리고 어떤 독특한 사명 그리고 앞으로의 학교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교가 속한 교단이 KPC의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에서 해외 한인 장로의 교단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한 470개 교회가 흩어져 있고 유럽하고 오세아니아, 중남미, 북미, 캐나다 포함해서 북미 그리고 일본 46개 교회 이렇게 좀 전 세계에 아주 흩어져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네. 저희 교단 자체가. 네. 근데 우리 한인 교단 가운데 이런 그 유니크한 교단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인 교단 가운데는 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생각하기 전에 저희 학교가 이미 선교적 신학교, 네. 미셔널 세미너리 개념으로 4, 5년 전부터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리셋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 또 네. 그것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심력에 관한 부분이죠. 포커스, 신학적인 구심점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네. 점점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모자이크 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신학적인 그 구심점이 만약 약하게 되면 또 흩어질 수 있는 네. 약점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 강점을 먼저 보게 되는, 장점을 먼저 보게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연동을 하자는 것이 네. 하나 있고요. 또 우리 미국 신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끝 개성해 왔던 영성이 있죠. 스피리추얼리티가. 이 영성은 우리 미국 교회하고 영성하고 좀 결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그 영성을 선교 지향적 영성으로, 선교 지향적 신학 교육으로 그것을 좀 잘 다듬어서 네. 셋업해 나가면 21세기 가장 또 나름대로 선교, 세계 선교 역사 속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문명사를 연구해 우리 역사 신학자니까 우리 송 교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속을 웃을지 모르겠는데 문명사를 연구해 보면 다문화가 충돌되어지는 현장에서 새로운 문명이 건설되어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다문화 나라인 이 미국에서 우리 한인 신학교지만 네. 거기에서 나름대로 배우고 경험하고 인터랙션을 통해 배우는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재정립할 수 있을까를 좀 네. 심각히 고민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의 지류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제껏 한인 신학교로 존속을 해왔다면 77년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은 이제 다문화 다민족 학교로 나가야 되겠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소식을 나눈다면 최근에 릴리 파운데이션으로부터 100만 불을 우리가 기금을 받았게 됐는데 그 기금을 이제 시드머니로 사용해서 다문화 다민족 학교로 발전하는데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KM과 EM의 콜라보레이션. 그 목회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네. 해결되지도 않았고 늘 보면 그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 있고 그것이 점점 정폭되어져서 EM 사역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계속 지속하는 그 인터벌이 굉장히 점점 좁아지는, 짧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가 1세와 2세 사이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그런 리더십의 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목회 현장이 아닌 신학교육 현장에서 와서 1세와 2세, KM과 EM 사이의 콜라보레이션과 파트너십을 배워서 사회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네. 그것을 우리가 프로포를 내드리면 채택이 된 거고, 네. 거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기움을 가지고 다문화, 다민족 신학교로, 신학교육기관으로 그것을 어떻게 리셋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미 4,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특히 이게 선교 지향적 신학교육기관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총장 취임하실 때부터 조금 생각을 하셨던 생각은 거죠? 했지만 네.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네. 이제 이것을 같이 쉐어링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이런 식으로 가자.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모든 걸 다 넣자. 미션이 꼭 들어간단 말이지. 교육 목표 가운데 하나가. 네. 알고 계시죠? 우리?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서 나름대로 선교적 영성과 선교적 신학 교육을 배워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선교 우리 선교 디파트먼을, 미션 디파트먼을 우리가 잘 발전하고 리셋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죠. 네. 그런 식으로 학교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선교 아니냐. 이제 네. 단일 민족만 대상하는 선교가 아니고, 선교란 것은 초창기 교회 역사에서 보면 모든 민족과 인종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것이 초창기 교회 역사란 말이죠. 네. 이러한 선교적 영성을 갖는 신학 교육 기관만이 앞으로는 생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신학 교육 기관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이 2012년에 취임을 네. 하시면서부터 계속 조금 생각을 해오셨던 부분이고, 학교가 여러저러 방법으로 ESL 클래스도 있었고, 외국인 학생 그 클래스도 네, 있었죠. 수업도 있었고, 시도는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이렇게 펀드를 받게 됨으로써 이제 조금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동시에 제가 이제 알기로는 미주양신대가 이렇게 다문화 또 이중 언어 수업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을 쓰는 것과 동시에 이 한인 여기 이 상황에서 지역 선교에도 이 공동체를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해서 많이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결국은 신학교는 신학교 혼자 존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제가 그래서 그 함께 생각하는 것이 삼위일체적 선교 지향적 신학교육이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 학교는 교육기관이니까 그쵸. 교육기관의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로컬 교회 가운데 선교적 목회,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로컬 교회 가운데 미셔널 철치 개념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손을 잡고, 네. 또한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지만 국제 선교단체, 네. 또 특수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기관 단체하고의 연합이죠. 네. 연합전선이에요. 네.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죠. 뭐 전 세계에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한 6, 7개 다 포진해 있고. 선교사 배치 그럴 때가 수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꼭 뭐 자랑할 만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뭐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네. 계속 지속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네. 세상은 바뀌었으면 그게 맞춰서 목회나 선교의 방향도 정책도 좀 변신을 해야 되는데, 네. 7, 80년대의 목회 전략이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다 보니 이게 현실이 맞지가 않은 그렇죠. 그런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 신학교는 선교적 신학교육기관으로서 선교기관 단체, 로컬 교회 가운데 선교적 교회와 삼각 구도와 연대를 통해서 신학교육을 해야 된다. 왜? 네. 현장이니까. 네. 사역자를 길러서 우리가 보낸 현장이니까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학교육을 하겠느냐는 거죠. 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선교적 경험과 목회적 경험이 더 풍성하고 다양한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회자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선교기관 단체하고 계속의 끊임없는 논의와 또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네. 그래서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신학교육의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게 서로 배우는 입장이어야 된다. 지금은 이때까지 독주를 해왔어요. 네. 각 기관마다 독주. 그렇죠. 그렇게 각계전투를 해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은 모든 지금 융합이니 뭐 통습이니 이런 개념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뒤떨어진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목회나 선교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네.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사역자를 길러내는 신학 교육기관이 먼저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럼 어떻게 그걸 대응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네.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미주 장신의 여러 가지 사역들, 뭐 일어나는 일들,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미장이 스튜디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뭐 졸업생들, 동문들께 계속 소개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마쳐야 될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네, 아주 제가 좋은 소식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좀 질문지 없던 그런 질문들도 많이 드리고 근데 총장님께서 너무너무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 예.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을 안 드리는 그런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네. 미장이 스튜디오, 이 미장이로 저희가 삼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삼행시가 유행인데요. 아시죠, 총장님? 삼행시. 예,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장님께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이 스튜디오는 장,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이쁜 방송을 추구합니다. 준비된. 네. 저는 이게 준비를 이제 해온 거고요. 갑자기 지금 하라 그러니까. 네, 얼굴 지금 빨개지고 계신데. 네, 지금 갑자기 막 혈압이 막 올라가요. 네. 어떻게 조금 제가 시간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총장님 구성을 해보시고요. 준비가 되셨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되셨나요? 네. 제가 오늘 띄워볼까요? 네. 미장이는 장, 장로의 신학대학교만 아니고 이, 이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방송국으로 거듭나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지금 급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아닙니다. 드리고요. 우리 송 교수님 덕분에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고 계신 지금 시기가 연말 연시 2022년 새해를 기다리는 시기인데 총장님 마지막으로 덕담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세월이 아마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죠. 우리가 스스로 원한 변화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변종이 가져온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좋은 good chance, 호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 현장과 하시는 모든 사역과 교회와 선교 현장 속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 또 새로운 어떤 탈출구,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함께 기대하면서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이 어려움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미장이 스튜디오는 앞으로도 또 좋은 컨텐츠로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